어쨌든 제가 사실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내 말 듣고 만드셨나? 이거 라이센스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하신 거죠? 예전부터 이미 네,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쁜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이곳 더 올뉴 아반떼 테크데이입니다. 테크데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은 자동차 론칭하고 그냥 팔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자동차라는 게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테크데이라는 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반떼의 디자인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 비밀의 공간이야. 와. 오, 아반떼. 다시 보는 아반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앞에 보면은 여기 아반떼 2대, 그리고 무대 위 1대, 그리고 여기는 아반떼의 절개 모형이 있습니다. 오늘 뭔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일단 아반떼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못 보셨으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밝지 않은데 약간 어두컴컴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히려 좋아. 밤에는 아반떼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H자 램프가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헤드램프가 이런 식으로 멋지죠. 마치 람보르기니 같아요. 뒤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이 램프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쁩니다. 투명하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느낌이 이게 밤에 보니까 더 멋지네. 그죠? 이야, 길에서 이게 딱 보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여기서 만약에 여기 깜빡이가 들어오면 이 눈뽕은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어떤 눈뽕보다 더 눈뽕입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인 눈뽕이에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이거는 딱 뒤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만큼 넓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눈뽕입니다. 그래서 야, 안 껴줘? 안 껴줘? 안 껴주면 나 깜빡이 켠다? 알았어, 껴줄게 이런 느낌. 피디님 거기서 보니까 별로 안 그렇잖아요. 후측면에서 봐야죠. 죽겠죠? 끼얹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한국적인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깜빡이 모양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서 후측면에서 딱 봤을 때 여기서도 후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눈뽕으로 빡빡빡 들어오죠. 정면에서도 측면에서도 후측면에서도 그리고 앞에서도 어떤 면에서 봐도 화려하게 눈에 빡빡빡빡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져요. 전체적인 형태는 너무 예쁩니다. 길다랗고 늘씬하고 어떤 부분을 잘라놓고 봐도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단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위잖아요. 이어져 보이게 디자인된 부분이 단차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웨더 스트립이 여기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튀어나와서 더 막았으면 좋았겠다, 차체색이 안 드러나 보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급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긴 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차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틈이 보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거는 지금 와이드 선루프잖아요. 근데 와이드 선루프를 틸트 했을 땐 이렇게 보이지만 이 선루프를 열었을 때가 더 특이합니다. 기존에는 약간 솔리드 타입이었던 그런 형태가 이제 메쉬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루프 윈드 디플렉터를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갖고 있어요. 이 메쉬 타입의 윈드 디플렉터는 좋은 점이 여러 가지로 좋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잠자리채 효과가 있어서 여기에 시골길에서 한참 달리다 보면 여기 벌레가 쫙 죽어 있어. 막 쾌감이 쩝니다. 정말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좋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이 넉넉한 거 보세요. 아무래도 세단의 트렁크는 개폐되는 양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작지 않은 트렁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공간을 더 파서 그렇게 넓게 확보한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근데 짐 넣고 뺄 때 굉장히 쉽게 넣고 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내 배! 하고 찔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너무 찔리게 생겼잖아. 차가 정말 엣지 있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자동 트렁크는 없고요, 아반떼니까.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 차의 모든 부분이 엣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엣지가 여기 기존에 있었던 알값들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알값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꺾는다든지 요 꺾어지는 요런 알값, 요 알값이 그대로 넘어가서 요 앞에서도 그런 알값으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값을 유지하는 게 이번 디자인의 특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값을 날카롭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 이렇게 가져가는 이 부분,
굉장히 날카롭게 앞쪽과 뒤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요걸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날카로움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둥글린 게 아니라 한번 꺾고 요 각도 그리고 옆에 있는 요 각도,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뭐 어쨌든 그런 부분보다는 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는데, 한 가지 테크에 대해서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을 보면 현대는 도장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만져봤을 때, 한번 우리 PD님 한번 만져보실래요? 큰일 났죠. 이게 사실 도장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도장이 되거든요. 근데 도장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전시차가 이렇게 나왔으면, 와씨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광택집 불러, 출장 광택이라도 불러서 빨리 광택해서 이거 쫙 밀어, 유리막이라도 얹어,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맞는데,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뭐 깨끗하네, 차 깨끗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장 품질은 확실히 현대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졌을 때 먼지 같은 게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게 느껴져요. 요번에 발표를 하시면서 아주 재밌었던 게, 이분들이 이 차는 문을 닫아보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문을 닫아볼까? 요거 다르구나. 요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초고장력 강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문짝을 여닫을 때 이 소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달라요. 단순하게 소리가 다르다는 게 락 스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 전체에 이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강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얼마나 울리지 않도록, 얼마나 단단하게 뒤틀림 없도록 만들어졌는가가 이 도어 닫히는 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그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알겠네. 그렇구나. 닫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요. 그만큼 차가 단단해졌다는 얘기고요.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트렁크를 여닫을 때 느낌도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기존 아반떼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니다, 착,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다. 근데 뒷좌석을 폴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층지게 만들어진 건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까지 다 열리지 않고 저 부분이 저렇게 닫히는 게, 저렇게 열리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이렇게만 열리는 거, 아예 이렇게 좀 열리게 해주지, 조금 아쉽다. 실내 인테리어 소재는, 인테리어 컬러는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컬러는 지금 처음 봤는데 굉장히 단정한 컬러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자동차의 그 깔끔한 인테리어, 그런 느낌의 실내로 느껴집니다. 고급감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고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단정한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 근데 저는 한 가지 정말 요번 아반떼에서 인테리어 요소에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 헤드레스트입니다. 요 앞부분의 헤드레스트를 보면, 원래 요 쇠 부분이 그냥 드러나 보였을 때 요게 너무 앙상해서 차가 싸구려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앙상하게 보이는 대신에 약간은 감춰놓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싸 보이지 않으면서 헤드레스트 조절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굉장히 고급지게 느껴져요. 마치 무슨 소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넥소에서도 사용됐던 부분인데, 볼록볼록했던 그런 푹신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마치 뭘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으로 느껴지지만, 뭘 올려놓으면 바로 똑 떨어질 것 같이 하는 김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진짜로 올려놓을 수 있게,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와, 아반떼 같지가 않아. 아반떼인데 그랜저 같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그랜저에서 봤던 거잖아. 그래서 그랜저급인데 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그런 인테리어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랜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핸들이 낮아졌어요.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조작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마치 페라리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페라리를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제일 인상적인 건 핸들 높이가 딱 내 어깨 높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 레이스칸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아반떼도 이 어깨 높이에 맞도록 이 핸들의 높이가 딱 맞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운전할 때 딱 이렇게 운전하는 게 제일 좋잖아. 이렇게 운전하거나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축의 중심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낮아지면서 계기판을 보면서 동시에 운전할 수 있어서 아마 이 준중형 자동차
스포티한 자동차에서 최고, 아반떼 N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스포츠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자동차가 되면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팔거리가 좀 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낮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팔꿈치도 낮아지잖아요. 팔꿈치가 낮아지면 팔꿈치가 어디 닿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닿아. 그랜저는 그래도 닿는 일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는 넓으니까. 그런데 아반떼는 좁기 때문에 이걸 돌리다 보면 자꾸 여기 닿는데 이게 아마 사람들한테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좀 높아.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높다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이런 스포티한 자동차에서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스포츠카들은 원래 이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후륜구동 자동차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거죠. 근데 딱 이렇게 앉아서 여유롭게 이렇게 영상을 본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좋네. 소파 같네.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팔걸이 도대체 이거 뭐에 쓰는 거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요건 이런 용도로 씁니다. 슉 해서 이렇게 열렸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약간 제가 좀 느긋하게 앉아서 그렇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위에 있던 선글라스 홀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글라스 홀더를 넣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핸드폰 두 개를 듀얼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충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층을 나눠서 이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얘기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큰 짐을 한 번에 딱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높이로 하면 짐을 넓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작은 것도 넣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진짜 무선 충전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는 얘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핸드폰 충전을 하고 나면 보통은 핸드폰 충전기를 넣으면 여기 아무것도 짐을 넣을 수 없는 공간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아반떼는 이렇게 넣고 여기로 어느 정도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나온다. 이렇게 충전하고도 여기다 뭔가 넣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더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게 되면 닫히네. 근데 핸드폰을 넣게 되면 조금 작다.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 수납 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약간 아반떼는 수납 공간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잘 이해 안 되는 건 도어 포켓을 왜 이렇게 일자로 뽑는지 모르겠어요. 현대만 이러거든요. 다른 어떤 브랜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도어를 왜 일자로 뽑을까요? 대체 왜? 이게 일자로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수납 공간이 어차피 여기는 못 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여기로 떨어져.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면 그럼 여기를 수납 공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핸드폰 한 2개 들어가겠구만. 1.5리터 음료수 같은 거 어떻게 넣어? 이 차는 지금 주력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븐일레븐에 가서 뭘 사요? 우리처럼 350ml 음료수 있습니까? 없어요. 255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그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진짜 귀엽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보통 1리터를 들고 마시는데 그게 여기 안 꽂혀. 그거 어디다 꽂아야 돼? 여기 꽂아야 돼요. 여기 어떻게 꽂을 거야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높이도 너무 낮고 깊이도 너무 얕아요. 그래서 이거 1리터, 2리터가 안 들어갑니다. 2리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소형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쳐도 미국에서는 이거를 아래쪽에 이 부분을 좀 부품을 바꿔서 그래서 이거를 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못 팔아.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이런 것들도 이건 비닐이네요. 비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스위치가 이제 전동 스위치로 바뀌어서 터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딸깍딸깍 스위치가 아니고 결국에 누르면 터치로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맵램프만 2개가 있어서 여기 무드램프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품은 그랜저에 사용되던 부품과 거의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반떼급에 맞지 않는 아반떼보다 위급의 자동차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터치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플레이오스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요. 기어 시프터는 이런 식으로 아반떼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아반떼 굉장히 멋진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USB-C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짜라락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지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앞좌석의 머리 공간, 어깨 공간, 무릎 공간 모두가 넓어졌다. 모든 면에서 기존에 비해서 월등히 넓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 공간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머리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반떼는 아반떼다. 아무리 그래도 네, 어깨 공간은 확실히 넓어졌어요. 근데 현대차는 이 실내 공간의 스펙을 뽑는데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좌석 시트가 좁아진 거 요거를 또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앞좌석 시트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기존에 비해서 이 시트 플랫폼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약간 등받이가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 가지 현대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실내 장을 넓히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얼마나 더 기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릎 공간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요즘 현대차 실내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은 이 어깨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이 어깨 공간을 넓히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트의 등받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시트가 원래 여기가 문이니까 시트가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시트를 파서 이렇게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말려 있다. 어깨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깊지만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양쪽으로 이렇게 말린다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탔을 때 이런 느낌이다. 괜찮습니까?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의 큰 자동차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어 포켓에 컵 홀더를 별도로 또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컵을 넣는데 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1.5L를 넣는 데는 여기도 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 볼록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요게 뒷좌석엔 진짜 1.5L 넣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마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손이 다칠 것 같은 그런 마감입니다. 잘하면 손 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마련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USB-C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기하고 이렇게 램프만 켜지도록 했는데 잘했네요. 깔끔하고 이런 식의 디자인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잘 됐다. 근데 사실 이 시트를 베이지색 시트로 하는 거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카페트색을 맞추는 거 좋지만 꼭 베이지로 맞춰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은 베이지로 했을 때 너무 떼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색깔이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완전히 딱 댔을 때는 머리가 천장에 닿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뒤에 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아반떼가 2.0이 되면서 소나타를 뛰어넘을 거 아니냐, 소나타를 폐기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확실히 아반떼보다 위급이다. 아반떼는 아무리 해도 지금 소나타급은 아니다. 가격은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겠다. 가격을 350만 원 올린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려도 한 200만 원 정도 따면 가능할까? 그 이상 올리면은 조금 확실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오디오 바이 뱅앤올룹슨이라고 하는 뱅앤올룹슨의 서브 브랜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오디오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테크데이다 보니까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을 나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이너님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 중에서 잠깐만, 그러면 형수세요? 네, 저 이형수. 형수님이시구나. 형수님,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세상에. 와, 이렇게 멋진 디자인. 와, 이렇게 우와, 와. 근데 잠깐만. 아니, 이 차하고 저 차는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케치는 사람을 그릴 때 막 캐리커처는 그 사람 캐릭터를 이렇게 강조해서 그리잖아요. 네네네. 스케치는 그렇게 보시면. 그래요? 저희 어떻게 보면 꿈이죠. 여기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요 각진, 이 우락부락하면서 미래적인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보기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으셨어요? 아반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국내랑 북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두 가지 시장에 맞는 디자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슬카 같은 경우가 조금 파워풀해 보이고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존재감 있게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슬카 느낌이 그래서 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요거 하나 딱 띄웠는데 갑자기 앞부분에 대시2 엑셀이 엄청 길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도하신 거군요. 의도했습니다. 역시 구동 방식 안에서 그 느낌을 내려다 보니까 전륜구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후륜구동 머슬카의 느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군요. 이런 거 알아봐 주시니까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앞부분도 또 이렇게 엄청 날카롭게 빡 깎아 넣으셨네요. 이런 것도 같은 의도인가요? 이건 어떤 의도냐면 대시2X는 길어 보이게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고 이쪽은 오히려 오버행이 좀 짧아 보여야 차량이
차가 또 날렵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라인을 기반으로 이쪽에 좀 이렇게 빛이 아래를 보게, 그러니까 면을 아래로 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샤크 노즈처럼 보이면서 또 오버행이 짧아 보이는 그 효과가 있어요. 더 날카로워 보이고 앞부분에 이렇게 긴 오버행이 짧은 것처럼 보이게 전륜구동의 어떤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전륜구동이 약간 이렇게 앞이 쭉 튀어나오면 조스바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조스바는 우리가 피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부분이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게 네모 반듯한 박스 같은 게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꼭 충돌이나 어떤 법규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남겨놓고 이 덩어리를 덜어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블랙아웃 시키는 거군요. 이 네. 부분이 없는 걸로 쳐줘 이런 느낌으로 없앤 거군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저희가 좀 영감을 받았던 게 DTM 레이스카드 같은 거 보면 네. 라디에이터가 그냥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강렬한 느낌을 준과 동시에 이렇게 또 샤크노즈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현대 앞부분 디자인을 보면 람보르기니가 자꾸 떠오르는데 의도하는 건가요? 의도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자신감 있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두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이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일부러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비슷한 이 컨셉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DTM 레이스카를 봤을 때 디퓨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살려놓은 건가요? 범퍼리스 이 디퓨저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레이스카에서 영감을 얻은 것도 맞고요. 마치 이렇게 범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범퍼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범퍼가 더 튀어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마치 예전에 5마일 범퍼 같은 것처럼 이렇게 빡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약간 수리비 쪽에는 좀 유리한 면도 있겠네요. 경미한 충돌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긁히면 사포로 그냥 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로 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세로 램프는 조금 의외였던 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검정이어서 왜 이게 검정으로 다른 색깔도 여기 고려하셨었나요? 저희도 램프까지 연결되는 거를 고려하긴 했었는데요. 범퍼 부분과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어쨌든 램프가 너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디자인적인 자세도 좀 너무 무거워지고 또 충돌했을 때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사이드에서 봤을 때 저 라인감을 맞추기 위해서 하단까지 하면 이제 램프가 너무 길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해본 적은 있다. 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이제 하단까지 핀이 연결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봤을까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전투기에서 좀 영감을 얻었거든요. 저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그 블랙하고 톤을 맞춰서 두는 게 이 차 전반적인 무드랑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N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N에서는 이게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디자인 조직이 좀 분리돼 있어서 그러시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N에서는 같습니다. 뭔가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램프가 근데 지금 현대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현대에서 되게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램프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네. 이 투명 램프가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이례적인 자동차 디자인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좀 난이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생각을 했어요? 공력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서 아. 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프론트 커터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고 발광 영역은 안에 넣어서 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차가 길어 보이지 않지만 또 공력적으로도 도움을 얻었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면이 말려 있어서 저희가 이게 아토브 스틸의 공유를 적용해서 또 빛이 이렇게 타고 흐르거든요. 공법적으로도 되게 효과적이고 실제 고객들이 보셨을 때도 되게 효과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사광 같은 것이 같이 또 보이는군요. 비상등 맞습니다. 한번 켜볼래요? 근데 이거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어떤 거? 눈뽕 같은 거. 눈뽕이요? 디자이너분이 한 30초만 보고 계세요. 이거 괜찮은가? 안 30초는 되겠죠? 못 보겠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밝게 나와서 이거 괜찮은가? 램프는 밝을수록 좋은 시인성이 거예요?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휠 디자인은 세 가지가 네, 세 가지 나왔는데 이거 휠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영역이 아니죠? 아닙니다. 저것도 저희가 다 디자인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휠 디자인의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차의 이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파라메트릭한 엣지의 그 느낌을 차량 휠에도 적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냐면 휠이 돌아갈 때 반사면이 각자 다른 면을 보고 있어서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 보석 같은 느낌도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캐릭터를 네네. 반영하려고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각이 다 반짝반짝하는 요소들이 다 있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요. 이게 그랜저보다 이게 딱 연결됨으로써 이게 좀 당위성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랜저처럼 저기를 그냥 포밍으로만 넣는 디자인도 제안을 했었는데 예. 블랙 하나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차가 훨씬 좀 깔려 보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더 길어 보이고 요렇게 돼서 요게 하나의 요 핀처럼 느껴지는 거, 기둥이 아니라 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작지만 아주 절묘한 한 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쪽 구간이 기존에는 거의 60R 정도 만들어지던 구간인데 네. 35R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아, 날카로워졌군요. 네. 이게 이게 아. 날카로워짐으로써 이 각도도 조금 더 누울 수 있고 예. 그래서 차가 근육질의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팬더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네. 하기 위해서 이걸 쑥 집어넣은 맞습니다. 거군요. 아. 그리고 이쪽도 되게 날카롭게 구현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무드에 맞게 최대한 날카롭게 구현한 겁니다. 야, 유리 가장자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뽑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래서 차가 이렇게 막 스피드감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내셨군요. 아, 알겠습니다. 와, 디자인 하나하나에 정말 온갖 디테일이 숨겨져 있네요. 자, 어쨌든 외장 디자이너시니까 제가 실내에 대해서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야, 여기에 드디어 아반떼의 프레임이 있네요. 컬러도 굉장히 예쁜 컬러를 칠해놨어요. 초고장력강, 고장력강, 핫스탬핑강, 마일드강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회색이 마일드강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요 분홍색이 초고장력강이에요. 초고장력강이라고 하면 사실 메가파스칼의 후반대에서 기가파스칼 초반대 요 정도가 이제 초고장력강이라고 현대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보라색 요 부분은 핫스탬핑강이라고 해서 대충 뭐 1.5기가 이상 정말 누가 봐도 초고장력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핫스탬핑강, 뜨거울 때 빡 눌러서 담금질을 제대로 한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가 만들지도 않아요. 이런 건 부품으로 사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했는데 잠깐만,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야,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투싼 범퍼빔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 앞에 있는 이 범퍼빔은 차에서 약한 부품이에요. 그거 발로 차면 그냥 훅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무슨 충돌 안전성 테스트를 한다고,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많은데, 제일 강한 거라고 여기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우리나라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가 더 강화돼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못 붙인다며.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며. 아닙니다. 제가 뒤끝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한국과 미국이 이제 동일한 차체를 갖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말 전문가분을 모시고서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가? 안녕하세요. 충돌 안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잠시만.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범퍼 백빔 보강. 네, 스몰 오버랩이라든지 비껴막기 같은 걸 좀 대응하기 위한 건가요? 국내 KNCAP이 이제 MPDB 충돌이 도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차대차 충돌에서는 이제 저희가 운전하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상대에서 오는 차량의 보호 성능도 매우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배차에 이제 배리어를 달고 저희 차와 충돌을 해서 그 배리어가 얼마나 균일하게 찌그러지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상호 안전성이에요. 예를 들어 국부적으로 찌그러지는 거를 조금 더 막기 위해서 백빔의 연장을 해서 상대 차가 찌그러지는 거의 균일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내 차가 찌그러지는 걸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상대 차를 상대 위한 더 거라고요? 보호하기 위해 추가한 기능이 그래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게 붙어있는 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투싼에도 있었고. 제가 모든 차를 개발하진 않았지만 예. 말씀하신 스몰 오버랩 평가 때 예. 전폭의 25%만 오버랩이 되고 결국 사이드 멤버가 힘을 받지 못하고 다 이제 사이드 실이랑 A필러 쪽에 힘을 받다 1위로 보니까 가버리니까. 예, 그 오버랩 양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부 연장한 사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의도한 기술은 MPDB 충돌 모드에서 상대차를 보호하는 상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상대차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사실 상대차는 그냥 덤이잖아요. MPDB 평가는 상대차를 가정한 예. 대차가 있고요. 대차 앞에 흔히 말하는 디포멀 배리어 허니콤을 달게 예, 됩니다. 허니콤을 그래서 저희 붙이죠. 차와 오는 차대차의 50%의 오버랩을 두고 충돌을 하게 되는데 예. 충돌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차의 배리어를 스캐닝을 합니다. 얼만큼 균일하게 찌그러졌는지 혹은 저희 차가 너무 단단하면 쉽게 말해서 너무 큰 하중을 받으면 구멍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텀아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차가 어느 정도 이상 찌그러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 유로 엔캡, 호주 엔캡, K 엔캡에서도 다 그 배리어 변형도 균일도를 평가를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와, 이런 것도 이제 추가되는군요. 점차 충돌 상품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네. 기존 아반떼보다 승객룸 변형을 최소화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평가하는 게 유럽이나 호주보다 시속이 6km가 더 빠릅니다. 50km에서 56km로 단순 6km 차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훨씬 가혹한 측면이고 승객룸 보호 성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 이 앞쪽은 최대한 찌그러뜨려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해주고 네. 승객룸은 이제 최대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부에 레인포스를 추가로 적용을 하고 터널부나 이런 판넬들도 기본적인 재질이나 두께를 모두 향상을 시켰고요. 그렇군요. 여기 보이는 이 보라색이 핫스탬핑 강의로 가장 2차에서 강력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분홍색.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회색. 네, 안쪽에 다 레인포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이드 실이랑 B필러도 북미에서 강화로 평가한 ICS 측면 평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네. 생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드 실의 변형이나 B필러의 침입량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요렇게가 한 덩어리로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핫스탬핑 강이 요렇게 요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군요. 그 안에도 빔이 2개씩 들어가요? 원형 타입의 빔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이제 멤버 타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빔은 아니고 예. 예전에는 수출형은 빔이 2개였고 국내는 하나였잖아요. 디올리 아반떼는 다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디올리오 아반떼는 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로어 스티프너는 없어요? 로스트피너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장착을 안 한 거거든요. 장착을 안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스테이 모드가 있잖아요. 저장돼 있는 배터리의 퍼센트를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 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어떤 목적지에서 쓰고자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찍었을 때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저희가 엔진을 막 많이 켜가지고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충전해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진 않고 중간 도착할 때쯤 미리 하면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네. 예, 연비 안 좋아지니까. 네. 아, 그러네. 그럼 그랜저에 그게 약간 버그였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해보니까 그게 있어도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됐거든요. 아반떼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없을 겁니다. 아반떼는 확실히 체크하면 도착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좀 차 있는 상태로 몇 퍼센트 정도 차 있게 목표가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네. 70에서 한 80% 정도 되도록. 그럼 7, 80%면은 몇 분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스테인보드 정확히 개발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는 바로는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오, 그렇게 나요? 네. 오, 야.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킨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훨씬 짧아질 거고. 예, 사실 에어컨이 자동차 고전압 배터리를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용하는 스테이 모드는 시간이 훨씬 짧다. 하지만 가을, 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랜저 영상도 봤는데요. 보셨어요? 네. 실제로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스테이 모드라면 특히 아. 짧은 거리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하죠. 네, 물론 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클러스터나 그 짧은 순간의 연비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를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다. 예, 당연하죠. 스테이 모드는 어디까지나 이 편의를 위해서 내 맞습니다. 연비를 희생하는 네, 맞습니다. 기능이다 정확합니다. 라고 봐야 돼요. 근데 TMED2 그때 기획하실 때 한번 가서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내 말 듣고 만드셨나? 이거 라이센스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하신 거죠? 예전부터 이미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오래됐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네, 이럴 줄 알았어. 당연히 원래부터 계획이 계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저는 디자인을 보고서 이게 공력 성능이 진짜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부락부락하잖아. 날카롭고. 이게 나 저항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력이 0.26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하나만 또 콕 집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공기 역학적으로 형상을 구현을 했고 휠도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휠도 공력 디자인 휠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아반떼는 없었던 새로운 액티브 에어 플랩을 아반떼에도 적용을 해서 플랩을 열었다 액티브 닫았다 하면서 에어 공기 저항을 줄였습니다.
덕트형 에어 가드, 이건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차의 안쪽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에어로가 네, 있다. 맞습니다. 구름 저항을 10% 개선했고 연비를 0.6% 개선했고, 이렇게 되면은 연비가 엄청 좋아졌어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좋아졌죠? 연비가 17인치 기준 10%가 좋아졌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연비에 좋아졌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10% 좋아졌다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네요. 하이브리드가 10% 좋아졌어요, 전보다? 네, 동일한 17인치 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우선은 파워트레인 엔진도 바뀌었고요, 네. 모터도 바뀌었고, 타이어도 구름 저항이 더 좋은 아.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 뭐 허브 베어링도 회전 저항이 개선되게 적용됐고, 그렇군요. 공력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연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19.1인가요? 기존 17인치 아반떼가 19.2였거든요. 예. 거기서 아마 10% 이상 개선되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수치로는 안 나와 있나요? 수치로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아, 돼 아마 있어요? 곧 공개는 될 겁니다. 10%? 와, 그러면 1.9가 더 좋아지면 20이 넘는 거예요? 20은 넘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야, 엄청나다. 20을 넘겼대. 와, 충격입니다. 그 아반떼가 20을 넘기는 날이 오네요. 그러면 17인치 휠이 제일 좋은 건데, 요거는 타이어가 브랜드가 뭐예요? 한국 타이어랑 넥센 브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IECC2 로직, 에어컨 컴프레셔가 중간중간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에어컨을 켜고도 연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비 측정하는 사이클에서 에어컨을 켜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공인인증 연비에서는 에어컨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될 때 어떻게 하면 연비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연비 측정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실연비 개선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되게 고마운 일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외기 차폐도 외기, 내기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에어컨을 작동시킨다는 건가요? 이것도 아래 거랑 마찬가지로 인증 연비보다는 진짜 실도로에서 실주행할 때 연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인데요. 우선은 에어컨을 쓸 때 에어컨이 찬바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차량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보통 여름철에는 외부에 있는 공기가 훨씬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빨아들여서 차갑게 만들면 에어컨 컴프레서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엔 자동차 안에 있는 내기를 많이 쓸수록 에어컨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게 연비에 좋겠죠. 더 근데 시원해지기도 할 거고. 네, 그렇지만 실내 쾌적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내기를 많이 쓰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CO2가 네. 너무 많아진다거나. 네. 근데 이번에 기존 인테이크 시스템보다 스마트 인테이크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내기와 외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 공조 에너지도 저감이 되고 실내 쾌적성도 기존과 같이 쾌적하게 유지되게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기 순환 모드냐 외기 유인 모드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다가 이제는 그 어중간한 그 통닭 같은 거 반반 양만이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뭐 오토 버튼을 누른다거나 내기 버튼을 해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알아서 차에서 내기랑 외기를 조금 섞어서 좀 더 연비의 개선이 되도록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스마트하게 많이 개선됐네요. 요것도 있는데 기존에는 그럼 회생제동을 언제 끊었어요? 기존에서는 이거고요. 조금 더 10kg가 했던- 여기가 10kg예요? 네. 그러면 요건 한 3kg쯤 되는 건가? 뭐 대충 그 정도 될 건데요. 이게 네. 차속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정확히 적지는 않은 건데요. 그왜 0에서는 회생제동을 안 해요? 0에서는 제동감이나 제동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유압 제동으로 딱 멈춰 있게 됩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완전 제동까지 딱 회생제동으로 쫙 하고 여기서부터 딱 잡던데. 마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터로만 끝까지 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네. 있고.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에서는 아. 유압 제동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 상황에서는 어쨌든 내가 기대한 게 유압 제동이니까 유압 제동감을 줘야지라는 네. 생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대한 회생 제동을 하고 제동을 하도록 한다. 사실 이게 저는 승차감에서도 이런 게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유압이 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꾹 하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맞습니다. 네. 진짜 이 브레이크감도 좀 좋아졌겠죠? 기존과 다름없이 좋을 겁니다. 다름없이 좋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버릇없이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잘 답변해 주시고 역시 여러 가지로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원래 10.3초였는데 이걸 5.8% 개선해서 9.7초 됐다고 합니다. 와, 잠깐만, 9.7초? 조금 더 쓰시지. 아니, 한 7초 뭐 이런 숫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인데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추월 가속 7.8초에서 6.
아무튼 개선은 됐어요. 5.8% 아주 미미하지만 개선됐고 16.7% 추월 가속이 조금 더 낮네요. 최고 속도 178이었는데 178이었어? 180도 안 됐어? 야, 요거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연료 분사압이 350바로 향상됐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6단 DCT인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후진 기어를 없애버렸어. 그거 없으면 어떻게 후진합니까? 모터로 후진합니다. 그래서 이 후진 기어 부품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변속기 자체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기능적으로 에러가 생길 만한 것도 더 줄어들었겠죠. 후진할 때 약간 옛날 차들은 왱 하는 그런 느낌 들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안 들 거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아반떼가 2.0L 엔진보다는 1.6L 하이브리드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L는 일단 세금도 더 나올 거고요. 출력도 더 낮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연비에서나 뭐 성능에서나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이브리드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기 라이드 앤 핸들링 존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파수 감유형 댐퍼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주파수 감유형 댐퍼는 테슬라에도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주파수 감유형 댐퍼가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건 뭐냐면 고주파, 저주파를 어느 정도 나눠서 경로를 이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승차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승차감은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푹신한 거 좋아합니다. 차가 푹신하면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푹신한 건 반대로 과속방 히터를 넣고 나면 출렁출렁하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차가 출렁출렁하면 그게 좋은 거야? 나는 그건 너무 싫어. 그거 하면 멀미나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좋다라는 건 딱 잘라서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댐퍼가 있는 거예요. 댐퍼를 그냥 풀어주면은 사실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댐퍼를 풀어줘 버리면 단단함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멀미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저주파를 나누는 겁니다. 고주파라는 건 뭡니까? 고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달릴 때 차에서 도도도도도도 이러면서 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고주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속방 시턱을 넘어요. 과속방 시턱 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꿀떡 하는 이런 충격이 있는 경우, 그걸 저주파라고 해요. 1초에 한두 번, 0.5초 만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댐퍼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를 가지고 저주파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고주파에는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고주파는 길고 저주파는 짧은 경로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댐퍼예요. 이게 뭐 전자제어가 아니고 그냥 경로가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토퍼라는 게, 스토퍼가 마지막에 이 댐퍼 같은 게 끝까지 가면 결국에 스토퍼에 딱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퍼를 마지막에 유압 제어로 스토퍼에 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유압을 통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끄트머리에서 유압이 좀 쑥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스트럿 링이 있는데 스트럿 링이 스트럿 위에 이렇게 4점식으로 요번에 새로운 아반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단단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동차 가운데 이렇게 터널 스테이라고 해서 이렇게 쇠붙이를 하나 더 만들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드로 CTBA 부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CTBA가 뭡니까? CTBA가 바로 토션빔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토션빔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토션빔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토션빔이면 차가 쓰레기입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한참 전에 얘기야. 이거 내가 너 아반떼 옹호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반떼뿐이 아니야. 여러분들 셀토스 같은 거 타보세요. 셀토스 같은 거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토나도 두 가지로 나와요. CTBA 버전이 있고 멀티링크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슷한 거는 멀티링크 버전에 그게 아니고 후륜에다가 구동축을 넣으려면 CTBA는 안 돼. CTBA는 전륜구동 전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륜에 구동축을 넣으려면 이 부분이 멀티링크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승차감을 뒷좌석에 앉아서 비교해보면 구별을 못해. 죄송하지만 구별을 못합니다. 그거 구별하려면 아니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승차감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멀티링크도 연결돼 있어요. 거기도 스테빌라이저 바라고 해서 둘을 연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은 실제로 승차감에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이 멀티링크라면 당연히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거기다가 뭐 동력도 넣을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세팅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이 지오메트리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그래서 당연히 멀티링크가 더 사용하기 좋은 방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승차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 부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부싱을 사용해서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졌다, 과속방 히터 좀 더 좋아졌다 라고 하는데 타보기 전엔 몰라.
타보기 전엔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가 시승을 하게 되면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전달 경로를 개선해서 이중 플로어 카펫을 사용해서 카페트를 이중으로 했다. 뭐 이거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노면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실내 차폐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줬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했고, 타이어도 흡음재를 집어넣은 흡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륜 멤버를 바꿨다고 하고요. 어이, 뭐 많은 것들을 했네. 1열에 이중 접합 유리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꼼꼼하다. 와, 이거 진짜 꼼꼼하죠. 요거는 뭐냐면 사이드미러 접는 부분에 고무 실링을 더했다는 거예요. 야, 요게 고무 실링을 더하면 여기 보이나? 여기 보면 고무가 이렇게 있어요. 야, 요런 거를 꼼꼼하게, 야, 요런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 요게 왜 신경을 쓰는 분야냐면 풍절음이라는 걸 정말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풍절음 중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이드미러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창문 열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손이 팍팍 해서 확 날아가잖아요. 엄청 셉니다. 근데 그거를 이만한 게 밖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부딪히는 공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요거를 날개 형태로 만들고 딱 붙여서 만들고 하지만 여기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다 바람이 들어가면서 요 소리가 그대로 차체 안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풍절음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풍절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요 사이에 틈을 하나도 없이 딱 맞췄어. 작동 부위니까 거기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풍절음이 날까봐 거기다가 또 고무를 만들어 붙였어.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노력해서 공기 흐름을 가장 부드럽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들의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이 이 안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네요. 야, 참 대단하다. 사이드미러는 위에서도 좀 봐야 돼. 사이드미러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 보통 차들은.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기서도 보이죠.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뻐요. 사이드미러 자체만 봐도 이렇게 섹시한 자동차는 드문 것 같아. 슈퍼카, 스포츠카 같은 그런 사이드미러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 잘 나왔잖아요. 아반떼 디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나쁘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가격입니다. 야, 가격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그랜저 가격이 한 300만 원 이상 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사려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막 3만 대씩 계약되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아반떼도 확실히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한 200만 원 괜찮아. 300,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350, 잠깐만. 이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아반떼 사야 되는데 가장 주저하는 게 가격일 테니까 이 가격 좀 빨리 내놔주시고, 내놓으실 때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든지 거기서 한 100만 원만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